다음으로는 이제 솔리드 서피스 하이브리드 모델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처음에 이제 서피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서피스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솔리드로 어느 정도 기본 형상을 만드시고 서피스로 일부분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모델링, 솔리드와 서피스가 결합된 그런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는 76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별도의 설명 없이 예제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유형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면교육 샘플 폴더에 3번 폴더 들어가 보시면은 8번 램프 스탠드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요 스탠드에 있는 이런 곡선형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회전 곡면, 그리고 수입 곡면, 교선, 수입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회전에 대한 스케치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회전 곡면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을 한번 해줄 건데, 요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꼬임이 있는 라인이 있어야 수입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라인을 서피스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회전 스케치를 이용해서 회전 곡면을 작성을 하실 건데, 요 스케치 같은 경우는 보조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회전축 부분에는 이 원의 중심, 제일 첫 번째 곡선을 선택해서 회전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셨으면은 이제 이 스케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돼서 선택에 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숨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셨으면 정면에서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경로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부터 쭉 올려서 지금 회전 곡면의 끝면까지 그냥 거리값 치수 입력 없이 구속 조건으로만 구속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의 경로가 되었으면 이제 필수 조건인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경로의 수직한 평면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면의 수직인 요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곡면 그 도구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단면 프로파일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길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 길이가 요 모델을 넘어갈 정도로만 정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요거는 하나의 스케치 평면에서 작업되는 게 아니라 정면에 요 경로 스케치 따로, 윗면에 프로파일 스케치 따로 각각 2번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파일하고 경로가 작업이 됐으면 이제 수입 곡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프로파일, 두 번째가 경로였죠. 그런데 이 수입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서 쭉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직사각형의 평면이 하나 생겨버리겠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 예제하기 전에 수입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 범위 안에서 회전값을 가진 꼬임이 있는 그 라인을 뽑아내기 위함인데 그 라인을 이 곡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경로 따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은. 그 다음으로 프로파일 꼬임에서 여기서 꼬임 값 지정으로 바꿔주시면 요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나 라디안 값 또는 회전수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 회전수를 이용해서 지금 요 경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와중에 1회전만 하겠다 조건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로의 방향은 따라가지만 이 경로 내에서 1회전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곡면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따라 꼬임값 지정, 회전 1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래전되는 곡선의 모서리가 있는 그런 곡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 수입으로 활용할 그 회전의 곡선을 어떻게 뽑냐? 교선이라는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우선은 도구에 스케치 도구 가보시면은 교차 곡선이 있습니다. 교차 곡선. 이 교차 곡선은 평면 면과 면이 교차되는 그 곡선을 스케치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차 곡선을 실행을 하시고 처음에 만들었던 회전 곡면하고 두 번째 수입 곡면 두 개를 교차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곡면이 교차되는 이 3D 스케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서피스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피스의 역할은 다 했기 때문에 모델은 숨겨볼게요. 이 3D 스케치를 직접 스케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치수로 제어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두께값이 없는 서피스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교차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곡선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프로파일은 원형으로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이미지의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수입 곡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결과물은 두께가 있는 솔리드 형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오로지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서피스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수입 보스 베이스를 통해서 원형 프로파일, 그리고 이 원형의 그 지름값은 6mm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경로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두께를 부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솔리드 바디에 대해서 죄송한데 이거 수입하실 때 결과 병합은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왜 분리하냐면은 원형 패턴을 위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패턴을 시켜주셔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를 교차시켜서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 곡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서피스 도구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피스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바로 다음 예제 넘어가 볼게요. 81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고요. 파일은 9번 파일, 웹피처 열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예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이런 자기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문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문양에 대해서 서피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곡면 포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파일이 준비되셨으면은 우선은 이 전체, 지금 갖고 있는 이 솔리드 바디의 전체를 다 활용할 것이 아니라 문양이 생성되는 이 부분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곡면 도구의 옵셋 도구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곡면 도구, 옵셋 도구 설명 드릴 때 뭐 거리값을 기준으로 면을 복사하는 기능이지만 솔리드랑 결합해서 사용하면은 솔리드의 면을 따와서 작업하거나 면을 보존하기 위해서 0mm로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옵셋 곡면 하시고 이 해당 면에 0mm로 해서 이 면 자체를 복제해 볼게요. 그런데 이 작업은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주세요. 총 2개의 바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2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곡면 바디가 2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이 되게 되면 솔리드 바디는 숨겨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이 복사된 면에서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솔리드 바디는 원본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트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웹 스케치 1번이랑 웹 스케치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면을 2개를 복사를 한 이유는 이 스케치당 하나의 면이 필요해서 총 스케치가 2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건데요. 이게 동일한 위치에 두 개의 바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상에서 이 곡면 바디에 있는 곡면 옵셋 두 번째 파일을 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선택하면 무조건 1번 파일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옵셋한 그 곡면 바디는 숨겨주시고 1번에다가만 우선 첫 번째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트리상에서 랩 스케치 1번을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피처 탭을 가보시겠어요? 여기에 곡면 포장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 곡면 포장 도구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에 적용할 경우에는 얘를 이 면상에 투영해서 바깥쪽으로 돌출을 해주는 기능 하나, 두 번째, 솔리드 바디에 곡면상에 투영해서 얘를 안쪽으로 돌출 컷을 해주는 기능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얘는 솔리드나 서피스 상관없이 면상에 스케치를 투영해서 면을 분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아까 사용했던 분할선이랑 동일한 기능이잖아요. 왜냐하면 면상에 스케치를 투영해서 면을 분할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분할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판판한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기 전에 스티커. 그거를 동그란 원형의 컵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이게 컵의 크기나 컵의 그 원형 곡률에 따라서 스케치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아니죠. 스케치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곡면상에 그냥 착 붙는 거잖아요. 그게 이 곡면 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할선이나 투영 곡선 같은 경우에는 투영하는 면에 따라서 면의 곡률에 따라서 얘가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이런 유형이 될 수가 있는데 곡면 포장은 현재 스케치 그대로를 투영해 주는 거라서 크기가 변경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대로 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투영된 면이 안과 밖으로 면이 분할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안쪽 면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면 도구에 있는 면 삭제를 통해서 그냥 없애줄게요. 요게 되셨으면은 아까 숨겨놨던 옵셋 2번 곡면을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상에 남아있는 랩 스케치 2번 스케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앞에 있던 곡면 포장과 면 삭제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처에 곡면 포장에 이 면을 찍어서 앞쪽으로만 확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할이 된 면을 기준으로 이 노란 바깥쪽 면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는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곡면상의 이 곡률, 원형의 곡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스케치의 모양을 따오실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각각의 이제 곡면 바디에 지금 두 개가 있죠? 두께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거든요. 근데 요 특성이 요 왼쪽과 오른쪽의 문양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 83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 형상 같은 경우에는 두께값이 1.25mm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mm예요. 두께값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피스를 솔리드로 변경하는 거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곡면 붙이기랑 두꺼운 피처. 그런데 하나의 단일 바디고 열려져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두꺼운 피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피처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왜냐면은 지금 면을 따왔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솔리드 안쪽으로 그냥 병합되어 버리니까 바깥쪽으로 두께값을 붙여주시는 게 맞고요. 1.25mm 확인. 이제 얘는 솔리드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곡면에다가도 두꺼운 피처를 통해서 동일하게 바깥쪽인데 얘는 두께값이 1mm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곡면이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합쳐지게 됩니다.
요게 끝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두께값이 다르다 보니까 이쪽 부위 같은 경우에 0.25mm의 단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것 때문에 지금 이 예제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솔리드에서 서피스를 이용해서 수정할 때 좀 꽤 많은 유형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러한 단차를 부드럽게 연결해 줄 때 서피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어떻게 해서 이 두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지 점점 1.25mm 위치에서 1mm 위치로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8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면 분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요 높은 위치에서도 시작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작되는 위치를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실 때 지금 요거는 안쪽 면이 되겠죠. 왜냐면은 경계가 안 보이잖아요. 안쪽 면에다 하시면 살짝 헷갈리시고 컨트롤 8번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경계가 보이는 방향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을 눌러서 시작점이 되는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이제 모델을 관통되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게 되셨으면 이제 피처의 곡선의 분할선을 이용해서 면을 분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아래가 또 면이 나눠지겠죠. 요거를 왜 했냐면 요 분할 선을 사용하려고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위치,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여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요게 다 되셨으면은 이제 곡면 도구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부터 요 모서리까지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곡면 로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프로파일 유형이 스케치 선도 되고 모델의 그 모서리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모델의 분할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게 요 위쪽 라인이 되면 안 되겠죠.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모서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게 옵션이 따로 적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만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옵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면 곡률이라는 거를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한 모서리는 2개의 면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률 자체를 어느 면을 기준으로 맞출 건지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붙어있는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쪽 면을 참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음 면을 눌러서 이 바닥면하고 부드럽게 곡률이 연결되게, 그리고 시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면과 부드럽게 연결되게 해야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곡선형으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곡면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는 뭐 곡면으로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아까 면 대치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모델의 면, 두 번째는 지금 생성한 곡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대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용을 다한 곡면을 숨겨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러한 형상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드럽게 좀 연결되는 그러한 예제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문양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원본을 불러다가 원형 패턴만 돌려주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거 원형 패턴 하실 때 좀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당연히 축이나 원형의 면을 잡으시면 회전축은 자동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피처 및 면을 선택하는 건지 바디를 선택하는 건지 잘 모르세요. 이거는 대칭 복사라던가 선형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원형 패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피처 및 면이라는 건요. 바디를 기준으로 일부분을 패턴을 할 때 예를 들어 판에서
일부분의 홀을 일하는 피처를 패턴을 할 때는 피처를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 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잖아요. 바디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바디를 체크를 하시고 얘를 패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 복사를 할 때에도 홀만 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홀이 포함된 전체를 복사를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피처를 선택하는 건지 바디를 선택하는 건지 그거를 차이를 두셔야 돼요. 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패턴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디를 패턴을 하게 되면 개별 바디로도 패턴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의 바디로 합쳐주는 방법은요. 트리상에서 전체를 그냥 Shift 키 누르시면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합치기를 해주시면은 하나의 바디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델의 그 솔리드 바디에 곡면 그 스케치를 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살을 붙여서 그리고 두 개의 단차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러한 서피스 예제를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드의 일부분을 곡면으로 패치하는 기능에 대해 그 예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7페이지고요. 예제 파일은 10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로 작성된 모델에서 필렛으로 인해서 면이 조금 모양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분을 삭제해서 서피스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채워주는 그러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모양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형상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면이 생성된 그 모양 자체를 좀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서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 대해서 필렛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그 필렛 같은 경우에는 피처나 곡면이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렛 도구를 실행을 하시고 뭐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필렛 엑스퍼트라는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할게요.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은 이렇게 엑스퍼트 도구에 엑스퍼트가 붙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솔리드웍스가 자동화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필렛 항목을 그냥 다 선택을 해줍니다. 우선은 이 안쪽에 면을 모두 선택을 할 거고요. 이 면을 선택한다는 거는 면이 포함된 모서리에 전부 필렛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쪽 측면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2개까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렛 값을 2mm를 줄 건데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솔리드웍스에서 계산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필렛이 들어간 걸 확인을 했는데 디자인 트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는 필렛을 한 번 작업을 했는데 필렛이 트리상에선 2개가 나오게 됩니다. 필렛 엑스퍼트는 이게 필렛을 한다는 거는 살을 채워주는 작업도 되고 살을 깎아주는 작업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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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서리 이 한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4개의 모서리가 교차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한 번에 필렛에서는 작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필렛의 순서도 내가 알고 순서를 몇 개를 모서리를 나눠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모서리를 조건을 다 준 다음에 이 필렛의 순서나 필렛의 개수 솔리드웍스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렛 엑스퍼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냥 내가 단순히 내가 넣을 부분만 한 번에 다 넣고 알아서 피처의 개수라든지 순서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튼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패치할 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4개의 모서리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좀 쪼개져 있는데요. 이러한 면들을 일부분을 잘라내서 좀 더 이 면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면을 패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면을 작업하기 전에 이런 불필요한 면들을 좀 제거를 해볼 건데요. 곡면 도구의 면 삭제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경계를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우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 스케치는 면을 분할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서 이 모서리에 붙여서 지금 이 모서리를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스케치를 한 거고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요 면과 요 면을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잘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좀 윗면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 정도로 이제 잘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케치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사용할 모서리들은 그냥 요소 변환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나머지들은 좀 스케치를 직접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윗면에서 봤을 때 패치할 면의 경계가 이런 모양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건 뭐 대칭복사 하셔도 되고 스케치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 스케치를 투영해서 아예 면을 잘라볼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곡면 잘라내기의 유형이 이제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호 잘라내기는 서피스만 선택해서 교차하는 거고 표준 같은 경우는 잘라내기 기준을 하나만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그때 이 표준에서는 스케치까지도 잘라내기 기준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자체를 투영을 해서 이렇게 면을 경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할 면으로 여기 두 개만 선택을 해줄게요. 왜냐면 얘는 전체 관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서 이런 거는 좀 실수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치할 면에 경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들은 다 막혀져 있고 이렇게 면이 생성된 경계가 완전히 나온 경우에는 곡면 채우기를 통해서 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들을 모두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냥 여러 개의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모서리에서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열린 루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옵션 자체를 뭐 접촉 조건이나 탄젠트 공유를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탄젠트 조건을 해서 인접하게 경계를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계밖에 활용을 못 해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탄젠트 조건으로 확인. 이렇게 되면은 곡면 바디가 3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솔리드였으나 이 중간에 면을 삭제함으로 이 바디는 서피스 바디가 되어 있어요. 중간이 가운데 속이 이제 확 다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디의 개수를 보니까 3개의 바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서피스를 솔리드로 바꾸는 도구가 2개였죠. 붙이기랑 두꺼운 피처. 근데 각각 사용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두꺼운 피처 같은 경우는 곡면 바디
자체가 형상 자체가 단일 바디, 한 개의 바디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두꺼운 피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곡면 붙이기 같은 경우는 바디가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가 다 막혀져 있어야 속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 어떤 경우일까요? 바디가 3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곡면 붙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곡면을 다 잡게 되시면 이 형상이 막혀져 있으면 자동으로 이 솔리드 작성이라는 옵션이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3개의 곡면 바디가 전체가 붙으면서, 그리고 속을 이렇게 채워서 솔리드 바디로 형상을 유형을 변경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